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이포카의 저는 황현이고요. 네,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마 변호사님,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예. 지난번에 660원 주셨잖아요. 제가 또 오늘 또 특별히 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요? 뭐냐면, 아유, 이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 살짝 봤는데. 자, 이겁니다. 오. 제가 동전을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오늘은 또 뭔지 기대가 되네요. 야, 표정에 기대감이 아우, 전혀 네네. 없는데 영혼을 좀 담아서 말씀하셔야 지난번에 전력이 있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짠! 바로 이겁니다. 오, 이거는 진짜 이쁜 선물이에요. 예, 배지잖아요. 예. 이거 황현희 씨 하고 있는 예, 거랑 제가 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커플템 아니에요? 이거 저희 아들이 누구끼리 무슨 커플템을 저희 얘기해요? 아들이 다른 사람이랑 커플하는 거 싫어해요. 누구나 아들 이렇게 없습니까? 달면 되는 건가요? 저도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뭐 커플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변호사신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요. 나비색임이라고. 네. 이게 어떤 배지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좀 무지했네요. 그 배지는 아닙니다. 네. 예, 저희가 입국하긴 하죠. 그 배지는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떤 걸 것 같아요? 나비색임. 나비색임. 이게 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배지라고 해요. 황현희 씨가 또 의미가 있는 선물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뭐 비싼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드린 거니까. 네, 너무 부담 갖지 감사하게.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이야기, 노인학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패널 변호사님도 모셔봐야겠죠? 네, 한번 네네. 제가 불러볼까요? 네. 불러보시죠. 네, 예. 이수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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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수지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신고체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배지 이름처럼 나비색임 어플이라는 걸 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네네. 어플로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플로 노인학대를 당했거나 이러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실제로 좀 많이 노인학대가 요즘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네. 거에 대해 상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들어가시죠. 예. 오늘 노인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짚어보기 앞서서 노인이란 단어에 좀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해요. 어떻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 노인이 몇 살이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노인복지법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범죄로 정하고 있고요. 또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 우대 혜택 같은 걸 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노인에 대한 이 문제들, 노인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노인학대 영상을 한번 좀 화면으로 좀 준비를 일단 해봤습니다. 네. 보고 나서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예. 해마다 노인 학대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 10건 가운데 9건 정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80대 할아버지. 점점 거칠어진 아들이 폭행을 일삼았고 흉기까지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런 거 보면 정말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한 요양원 원장이 80대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이번엔 쓰러진 노인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더니 올라타 때립니다. 한 남성이 노인을 밀치고 위협을 하다가 침대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머니 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간병인이 자기 때렸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얼마나 모욕적이시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저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점 이 노인학대의 범위가 좀 커지고 있진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노인학대. 네. 정확한 규정을 좀 내려볼까요? 네, 1975년에 영국에서 매 맞는 여성 노인이다라는 말을 쓰면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1990년대부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통이나 장애를 가하는 행위 또는 필요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 유기나 방임 등에 대해서도 다 학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 방임, 그러니까 네. 방치하고 이런 것도 방치하는 것도 다 학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대의 범위군요. 네. 그리고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노인이 소속된 가정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 가정학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시설학대라고 부르고 그 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거를 기타학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학대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좀 네. 포괄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켜 놓는 것이겠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에 2019년보다 신고 건수가 5.6%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도 전년 대비 19.4%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 학대가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리 시설에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모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일단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또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부모를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를 케어하실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내 부양에 대한 한계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이 노인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가정의 문제다라고 해서 신고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대응 체계가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신고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네, 같은 가족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체적인 충격보다도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좀 정신적인 충격이 네. 좀 더 크진 않을까?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아, 참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이거 사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가족끼리 그래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통계 결과를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게 전체 학대 비율 중에 가정학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전체 학대의 88%가 가정학대라고 합니다. 전체 학대 중에. 네, 그리고 또 이 가해자와 그 피해 노인의 사이 관계를 보면 이제 아들이 34.2%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이 배우자 31.7%, 그 다음이 시설이 13%, 그리고 딸이 8.8%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아들, 딸, 배우자. 딸이라서 다행이네요. 네, 아유 참.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런 거 좀 네.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네. 뭐 비율에 대해서. 가정 내 학대의 문제는 보통 부모들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탓이다 또는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신고를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보통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 학대가 한 번 발생하면 자주 그리고 되게 장기간 동안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노인 학대가 일어나면 실제로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네.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학대대책 분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학대 피해 노인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수가 3,000건이 이미 넘고요. 질환별로 보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 역시 15%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노인 학대 이게
아무래도 가정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본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우리나라는 광역 단위로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권역 단위로 있습니다. 2만 정도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배치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광역 단위니까 워낙에 큰 거예요. 다 소화할 수가 없고요. 이런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가 이 가해자, 흔히 학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아직은 쉼터나 이런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갈 것이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 관련된 지원과 또 치료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보호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체가 우리로 치자면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시군구까지예요. 이게 보호의 주체로 되어 있어요. 보호의 주체가 이렇다면 당연히 보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지고 보호에 대한 내용도 분명해지겠죠. 이런 책임에 대한 또 그 주체에 대한 것이 분명해진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노인 학대가 줄고 어르신들의 복지는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보호의 주체가 어디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되게 광범위하네요. 예,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노인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중요성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아예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랑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인이 학대를 당해서 자식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자식이 처벌을 받으면 그 노인을 그럼 이제 누가 앞으로 보살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보호의 주체도 네.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치매 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병에 처해진 부모를 보살피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라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또 이번에는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으신 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듣는 이 노인학대, 뭐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떤 피해를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화면으로 네. 만나보고 나서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주치의였던 내과 의사한테 상의를 드렸죠. 자신들이 또 같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안에 그 요양병원이 있고 그쪽에서 자주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입원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좀 건강이 다시 또 안 좋아지시는 게 느끼시더라고요. 12월에 저희가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 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세요? 왜 멍이 있어요? 했더니 간병인이 자기 때렸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진짜 간병인들의 조금 행태가 많이 심했어요. 신체 억제들을 묶어보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묶어서 아예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저렇게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게? 저 간병인이 자주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막 해요? 침대 차지. 침대를 차 발로? 똥도 안 싼다고.
무섭죠. 무섭지. 나도 진짜 거짓말 아니라 간병인 바꿔주면 제일 좋겠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위생 자체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바퀴벌레가 병실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식판에 나온 적도 있고요. 물컵이니 숟가락이니 그냥 안 씻고 이렇게 사진처럼 서랍에 넣어두는 거예요. 서랍에는 각종 휴지며 먼지며 찌꺼기들이 가득하죠. 적어도 다음에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너무 심한데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심지어 이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결국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저희는 강제 퇴원이 됐어요. 오랜 병원 생활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노인 학대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입법적으로 법률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더 잘 보호해 드리려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다가오면 억장이 무너지죠, 진짜. 이제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건수가요, 작년 기준 870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네. 상당한 수가 은폐되어 있고 드러난 수치만 나오면 이 정도라는 거죠. 어른들이 잘 이제 연세가 있으시는 분들은 얘기 못 하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상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진짜 실태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신고 숫자가 결국에 학대로 의심되는 걸로 신고된 것들에 대해서 집계가 된 건데요. 이 시설 학대의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야만 발견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진 신고가 않으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부 직원의 신고가 없으면 발견이 어려운데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있으세요. 그렇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좀 배신자로 찍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좀 신고를 꺼려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외부로 알려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려졌을 때 처벌이라는 거 어떤 제재, 그러니까 그 보호시설에 대한 제재 이런 법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게요, 시설이 학대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직원이 학대 행위를 하는 걸 발견을 하더라도 이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은폐를. 네, 이게 하는군요. 학대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아, 손해가 법이 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강하게 제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설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시설 학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설에서는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행 법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그것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장 조사를 받아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러면 차라리 현장 조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는데 약한 처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분명 뭐 누가 봐도 잘못된다는 건데 그 시설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 학대에 대해서 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 학대에 대해서는 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학대가 시설 학대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내 학대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항상 이런 문제는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보면서 네. 우리가 좀 도움받을 해외 사례가 없나라고 좀 네. 방송 말미에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서양 국가에서 좀 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아무래도 복지라는 네, 게 이제 그렇죠. 그쪽에서 네. 왔으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같은 곳에서 노인 학대 예방이라든지 발견, 치료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NCEA라는 국가 차원의 노인 학대 전담센터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때 주나 지방 정부가 뭐 정신건강이라든지 법률적, 행정적, 의료적 지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뭐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그리고 고령자 학대방지법 등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정촌이나 지역 포괄 지원센터 등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먼저 경험한 것을 좀 잘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이 좋은 문화로 법으로 또 정착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학대에 관한 우리가 또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토대로 해서 네. 우리가 또 입법안을 우리 또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입법안을 먼저 스스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많으셨어요. 예. 이 입법안은 또 어떤 분에게 전달해 저희 볼까요? 달려라 입법카에서 만든 입법안은요, 관련 사안에 앞장서고 계신 송기현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연히 제가 앞장서야죠. 제가 변호사 할 때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또 전문가로서, 전문 자문인으로서 참여해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 때문에 노인학대 범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인학대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5년 전에는 한 4천 건 정도 노인학대로 신고돼서 확인되는 건수가 지난해는 6천 건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의 경우도 이제 그 여자가 신체적 여건이나 정신적 여건 때문에 보호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학대 범죄도, 그러한 노인을 학대하는 범죄도 아동학대 범죄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인의 인권을 위해서 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누구나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아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노인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누구나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이제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간과하고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 또 다음 주에 인사드려야겠죠? 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